KF-21 레이더 반도체 270% 증설. 중국 위령 레이더와 성능 비교 결과. 최대 사거리 2000km 작전 반경. 하나시스템이 하나의 또 다른 방산 주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투기의 핵심인 레이더를 앞세워 공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만큼 향후 하나 방산 사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나시스템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 2월 도입하기로 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 개투의 다기능 레이더를 공급한다. 계약 규모는 약 8억 6,680만 달러, 약 1조 2천억 원. 다. 하나시스템 MEFR은 모든 방향에서 접근하는 적 전투기뿐 아니라 탄도미사일까지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다. 박혁 하나시스템 감시정찰부문 사업대표는 레이더는 무기체계 전체 예산의 30에서 35%를 차지하고 모 사업에서도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핵심 장비라며 하나시스템은 에세 레이더를 포함한 다기능 레이더를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해낸 역량을 바탕으로 다변화하는 대공 위협에 완벽히 대응할 수 있는 멀티미션 레이더로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하나시스템의 레이더 사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방위사업청과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될 S레이더 최초 양산 계약을 체결해 전력화에 돌입한 상태다.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S레이더는 공중과 지상, 해상 표적에 대한 탐지 및 추적 등 다양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최첨단 레이더다. 현대 공중전에서 전투기의 생존 및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장비로 꼽힌다. 당초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개발이 한창 추진되던 2015년. 미국이 전투기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한 이후 국내 기술로만 에세 레이더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팽배했다. 하지만 하나시스템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에 착수한 지 불과 5년 만인 2020년에 시 제1호기를 성공적으로 출고하며 미국, 영국, 중국 등에 이어 세계에서 12번째로 항공용 S레이더 자체 개발에 성공했다. 기술력을 증명한 하나시스템은 최근 최첨단 S레이더로 본격적인 글로벌 방산 시장 공략에 나섰다. 지난달에는 유럽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인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와도 경공격기 S레이더 안테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하나시스템이 수출 공급하는 안테나는 S레이더 제품 가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장치로 항공기용 S레이더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안테나가 국내 기술로 개발돼 해외로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하나시스템은 레오나르도사의 S레이더 핵심 장치 수출 공급을 시작하며 양사는 해외 수출용 경공격기 S레이더를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양사는 오는 2026년부터 경공격기용 S레이더 완성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개발 4년 만에 처음으로 수출에 성공한 하나시스템은 이탈리아와의 계약을 시작으로 다른 유럽 방산기업의 문도 두드리고 있다. 향후 유럽은 물론 중동 등의 지역으로도 수출 활로를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어성철 하나시스템 대표는 중동, 유럽, 동남아 등 다양한 지역의 경량형 S레이더, 해양 무인체계 등 신기술을 적용한 미래 무기체계까지 수출 품목을 확대해 나가며 해외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잇단 수출로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증받는다면 미국, 영국 등 소수 국가가 사실상 과점하고 있는 글로벌 항공용 레이더 시장에 한 축을 자리 잡게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안유동 교보증권 연구원은 국내 체계업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랄그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등의 대부분 주요 무기에 하나시스템의 기술력이 투입된다며 K2 전차와 K9 자주포에는 사격 통제 시스템, 천궁2에는 다기능 레이더, KF-21에는 S레이더 등
하나시스템을 매수한다는 의미는 육해공 방산 포트폴리오를 구매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위경제 하나증권연구원은 국내 방산의 성장과 함께 하나시스템의 수주잔고 규모가 약 3년치 일감에 다다르는 중이라며 국내 방산의 글로벌 점유율이 3%를 향해 가는 현 시점에서 향후 수주 전망 역시 우호적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발사 미사일 초대형 탄두 장착 추정 AU 생산 시설 공개에 이어 무기 고도화. 북한이 1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지난 7월 초 실시한 초대형 탄두 장착 시험 발사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지난 13일 핵탄두 제조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을 공개한 지 닷새 만이다. 지난달 중순 압록강 수해복구 작업이 일정 부분 완료된 이후 2025년 초까지 핵을 포함한 무기를 고도화한다는 계획 이행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 50분쯤 평안남도 개천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쌀빔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2발의 탄도미사일은 함경북도 청진시 앞바다를 향해 약 400km를 비행했다. 미사일은 시험 발사에서 자주 타깃으로 사용되는 무인도인 피도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발사된 미사일에는 초대형 탄두가 장착된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북한은 지난 7월 1일 황해남도 장영군 일대에서 화성-11-4.5라고 명명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2발 발사했다. 북한은 지난 7월 1일 황해남도 장영군 일대에서 화성-11-4.5라고 명명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2발 발사했다. 화성-11단은 화성-11가를 개량한 것이다. 북한은 당시 4.5톤급 초대형 탄두를 장착했다고 주장했다. 최대 사거리 500km와 최소 사거리 90km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면서 7월 중에 250km 발사 시험을 하겠다고도 했다. 반면 군 당국은 북한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북한이 쏜 미사일 2발 중 한 발은 실패했다고 봤다. 최소 사거리 발사 시험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발사 실패를 둘러대기 위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4.5톤급 초대형 탄두 장착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합참 측은 당시 화성-11형 계열의 미사일 탄두 중량은 500kg-2.5톤으로 보고 이를 4.5톤까지 늘린다는 건 이론상으로 가능하지만 기술 개발과 시험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북한이 압록강 수해 복구 작업에 국가적 역량을 동원하면서 초대형 탄두 발사 시험이 늦춰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말 수해가 발생한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중순까지 수재민에게 지원 물자를 나눠주는 등 9차례 수해 관련 행보를 했다. 수해 복구 작업이 일정 부분 완료된 이후 김 위원장은 무기 성능 개량에 열중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무인기, 드론, 관련 시험 참관을 하며 처음으로 자포경 드론을 공개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새로운 유도 기능이 추가된 240mm 방사포, 다연장 로켓, 시험 사격 참관했다. 지난 12일 600mm 초대형 방사포 시험 발사에서는 성능이 향상된 신형 방사포 차량, 이동식 발사대 TL을 선보였다. 지난 13일에는 핵탄두의 재료인 고농축 우라늄, HU를 생산하는 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원심 분리기를 늘리라고 주문하면서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른 새형의 원심 분리기 도입 사업도 계획대로 내밀어 무기급 핵물질 생산 토대를 더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심 분리기는 우라늄 가스, 육불하우라늄을 극한의 속도로 회전시켜 핵분열 물질인 U-235를 추출하는 장치다. 핵무기는 U-235 비율이 90% 이상인 우라늄으로 만들 수 있다.
이를 두고 대선을 앞둔 미국 당국의 주목을 이끌고 추후 협상 국면에 대비해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이 향후 미국과 협상에서 핵보유국 지위에서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을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는 의미다. 북한이 2025년 1월까지 핵을 포함한 무기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을 촘촘히 이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초대형 핵탄두 1만 5천 킬로미터 사격권 내 타격명 중률 제고 등을 이루겠다는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 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개년 계획상 남은 성능 개량 실험은 수중 및 지상 고체 연료형 대륙간탄도 미사일, 핵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절 양무기 등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우리가 충분한 핵탄두와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북한의 SLBM 발사 직후 대통령실은 인성한 국가안보실제 2차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 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강력한 힘과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억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